자, 제가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오후 1시에 집계된,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과 본 투표율이 합산된 투표율이 이제 나왔습니다. 전국의 곳곳에 합계된 투표율 상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합산 투표율입니다. 오후 1시에 집계된 수치인데요. 61.2%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오후 1시 집계된 부산 투표율 58.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대구 지역 오후 1시 현재 59.3%의 투표율을 나타냈습니다.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지역 현재 투표율 60.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광주 지역 오후 1시 집계된 투표율은 71.6%입니다. 다음은 대전입니다. 대전 지역 현재 투표율 62.1%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울산 지역입니다. 오후 1시 집계된 투표율 60.5%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종입니다. 세종 지역 투표율은요, 현재 67%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1,110만여 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기 지역이죠. 오후 1시에 집계된 투표율 61.6%. 강원 지역 1시 집계 투표율은요, 63.3%. 충북 지역입니다. 충북 지역 투표율은요, 61.2%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지역 가보겠습니다. 충남 지역 투표율 60.3%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수치는 지금 사전 투표율과 오늘 진행되고 있는 본 투표가 합계된 투표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입니다. 71.8%의 투표율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남 지역입니다. 이 시간 현재 투표율 74.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지역 투표율 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은 이 시간 현재 61.8%의 투표율입니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 시간 현재 60.5%의 유권자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 지역 오후 1시 집계된 투표율 60.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인 오후 1시 집계된 합산 투표율은 62.1%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전직 대통령의 권위로 실시되는 투표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연달아 진행이 되면서 간혹 가다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바로 사전 투표 때는 아무 데나 가서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가 있었지만 본 투표 때는 거주지별로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잠시 깜빡 착각을 해서 헛걸음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소중한 한 표를 놓치실 그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온라인상에서 투표를 할 때는 이 기표 도장 말고 본인 도장으로 찍어라 뭐 이런 잘못된 뉴스가 퍼지면서 또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점을 이번 본투표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전 투표와는 달리 이제 본인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한 본 투표와 사전 투표의 차이를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 개인 도장이라던가 아니면 개인의 필기구를 가져가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의 표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치된 기표 용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장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투표를 하시면 된다.
된다라는 주의사항을 드리겠고, 그리고 그 부분도 있습니다. 설령 이제 자신이 실수로 찍는다라고 하더라도 투표 용지 자체를 재발급해달라는 요청은 사실 불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찍을 때 신중하게 거기 비치된 용구를 통해서 투표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투표를 하려면 신원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원을 보여주실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 이렇게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오후 1시에 집계된 본투표와 사전투표 합산 투표율을 안내해 드렸었는데 오후 1시 기준으로 노란색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21대 대선 본투표와 사전투표 합계입니다. 62.1%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20대 대선과 비교해서 0.8%포인트가 높은 수치입니다. 일단 62.1%라는 수치도 높기도 한데 지난 20대 대선 때도 상당히 높았네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오후에 8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이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오후로 갈수록 더 벌어질지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글쎄요. 오후에는 아무래도 네. 그 투표율이 늘어나는 수치가 좀 둔화되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만큼 이렇게 수치가 팍팍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로 본다면 지난 대선 때 그 투표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네. 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2시간 더 늘어난 투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8시까지 투표가 진행된다고 봤을 때 다소 지난 대선 투표율보다는 높은 근게 70% 후반 네. 또는 80% 초반 정도를 찍을 수 있을 것인지가 아마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까지 여야 또는 뭐 지지한 후보에 따라서 다 뭐 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거나 없거나 하겠습니다만 결국 주권자의 어떤 한 표가 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고 이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투표장으로 달려가시는 것이 네. 결국은 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든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패널들도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저희가 잠시 전에 드린 것처럼 사전투표 때와 본투표 때는 투표하는 장소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본투표이기 때문에 거주지 우선으로 지정된 투표소에만 가셔야 투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투표 때와는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사소한 것이지만 잠시 착각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했다가 선거 사무원이 구속되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뭐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거에 방해가 되는 또는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이 곳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표,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를 하는 이 비밀 투표를 보장하는 이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 용지를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적발이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허가받은 언론은 투표장의 모습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만 투표를 하러 가신 주권자들께서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소가 아닌 투표소를 안내하고 있는 바깥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투표하러 왔다는 것을 사진 촬영하셔도 좋지만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투표소 안 공간에서는 절대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투표 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이 투표 방해 행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잘못 기표돼서 무효표 처리가 우려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훼손하거나 아니면 다시 재투표를 요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얼마 전에 또 사전투표에서도 특정 후보를 찍은
그 투표 용지를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어서 유출했다가 이 논란이 지금 되기도 하고 있는데 젊은 이번에 첫 투표권을 얻어서 투표하는 또 젊은 세대들은 손등이라든가 아니면 예쁜 캐릭터 카드에 또 선거 기표 도장을 찍어서 뭐 이렇게 SNS에 올리는 경우는 많이 봤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투표소 안에서 뭐 다른 이 투표를 촬영한다든가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 금지돼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전국 14,295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투표소와는 좀 다른 이색 투표소도 눈에 띕니다. 어떤 곳이냐면요. 예식장을 투표소로 바꾼 경우도 있고요. 카페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도 투표소로 바꾼 곳이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투표 장소가 마련이 됐는데 최근에 있었던 좀 논란이 됐던 장소도 내부 장소가 좀 좁아서 투표용지를 받은 상태로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밥 먹고 오고 뭐 이러면서 또 밥그릇 투표니 뭐니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학교나 관공서 등에만 설치되던 투표소가 이렇게 선거구 내에 다양한 장소에 설치되면서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의 좀 편리성을 배려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저희가 투표가 유권자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가운데 막상 물리적인 접근성을 제공하지 못해서 투표 참여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요. 투표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에 투표소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투표 지금 투표소가 14,000여 개 정도라고 하는데 사전 투표소가 4,000여 개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북 부안군 행안면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율이 123%가 나오는 좀 기현상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투표소 자체가 좀 원활하지 않은 인근 지역에서 관내 투표자들이 몰리게 되면서 100%가 넘는 상황까지 있는 건데요. 그만큼 투표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좀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학교와 같은 그런 관공시설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민간시설도 투표소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지 이제 한 10년 됐는데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아서 사전투표를 활용해서 젊은 세대들은 또 휴일로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는 세대들도 많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사전투표에 대한 좀 미흡한 점들이 자꾸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철저하게 보완이 되어야 우리의 아름다운 투표 문화로 좀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여러분의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좀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한 표를 과연 돈으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 재밌습니다. 한 표에 얼마입니까? 제가 이제 행사하는 이 한 표도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투표하신 주권자 한 분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예산이 7,584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당?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투표 자체에 들어가는 선거 관리 비용은 7천만 원까지 될 리는 없겠죠. 네네. 하지만 오늘 주권자 국민 한 사람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그리고 어느 정당이 국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산, 정부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중앙정부 1년 예산이 673조 원 정도 되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이 673조 원을 5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을 오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수 4,439만 1,871명으로 나눠보니까 유권자 한 사람이 오늘 투표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정부 예산이 7,584만 원에 이른다라는 이 계산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투표 안 하시는 분들은요, 7,500만 원에 대한 처분권을 네. 내가 안 쓸 테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쓰십시오라고 위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정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계신 유권자라면,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신분증을 가지고 이 가까운 지정 투표소에 가셔서 투표를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네. 7,500만 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행사하는 한 표의 가격 7,584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의 예산을 반영해서 계산을 했더니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 내 돈 7,584만 원을 새로 이제 나오는 대통령이 어떻게 잘 쓰는지도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주권자인 국민의 몫입니다. 이 네. 돈이 어떻게 얼마나 이게 피 같은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 아니겠습니까? 네. 앞서 구부장께서 잘 설명했습니다만 이걸요 예산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보면요 네. 또 액수가 더 올라갑니다. 아. 중앙선관위에 이번 대선에 들어간 예산이 3,86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상근무 중인 행안부 예산이 90억 원. 그래서 이 비용만 단순 합계를 하면 3,957억 원. 네. 이걸 유권자 수로 나눴을 경우에는 약 8,914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네. 어찌 보면 7,584만 원 또는 뭐 8,914만 원 뭐 큰 차이냐 작은 차이냐를 떠나서 굉장히 1억 원에 가까운 돈이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만큼 유권자들에게는 이 투표로 인해서 결국은 막중한 그 책임을 국가에게 맡기고 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남은 시간 투표장에 달려가서 투표하시고 또 이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네. 5년 동안 국정 운영에 대한 감시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재미있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으로 계산을 해본 건데요. 이게요, 어떤 이에게는 한 표의 가치가 7억, 70억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또 잃어버리는 셈이겠죠.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권리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오후 8시까지 시간이 연장돼서 투표가 실시된다라고 제가 여러 번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각 후보들한테 또 어떤 유불리를 가져올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투표율이 높아지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장된 투표 시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네, 사실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본투표가 오후 7시 30분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큰 차이는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만 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 그것이 보통의 선거보다는 2시간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예년보단 투표율이 높아질 거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도 앞으로 5시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의 정치적 고관여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 강화되었다라고 하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저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당선된 이후에도 권력에 대한 감시 그리고 이제 권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투표율 1%가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하다. 네. 이것을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투표 마감이 오후 8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투표소에 오후 8시까지만 도착을 하면 일단 그 이후에도 그 안에서 대기하다가 투표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도착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투표 시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또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8시까지 투표 시간이 길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보다 용이해질 거라는 점, 그리고 폭넓어질 거라는 점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투표장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와 참여의 폭이 더 넓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12.3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이 선거의 본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표장으로 많이 국민들께서 나오면 나오실수록 유권자들이 표를 행사하면 행사하실수록 결국에는
그렇다면 그 표가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 정서 그리고 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뜨겁게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는 선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투표장으로 더 많이 나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는 투표 오후 8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개표죠.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오후 8시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투표 시작 때부터 가용 경찰력을 거의 모두 동원한 상태입니다. 이른바 가포 비상을 발령한 상태인데요. 투표소와 개표소 주변 경계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 새 지도자가 윤곽이 잡히는 시간, 이것도 궁금합니다. 8시에 이 투표가 좀 늦게 끝나는 건데 그렇다면 과거 20대 대선 때보다 조금 더 윤곽이 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쯤 가능한 거죠? 네. 일반적으로 8시까지 투표 마감이 되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가까운 거리는 1, 2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만 이 길게 걸리는 지역의 경우에는 1시간 가까이 걸리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표가 시작되는 시간은 9시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투표함을 열어서 그 개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만약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득표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난다라면 조금 상대적으로 일찍 당선 유력 전망이 가능합니다. 19대 대선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 한 사람에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여러 후보가 난립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의 독주가 개표 초기부터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개표 초반에 어느 정도 당선 윤곽이 발표가 돼서 저녁 10시경에는 당선 유력 전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 지지율, 득표율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새벽 오후 2시 정도가 돼서야 윤석열 후보의 이 당선 윤곽이 드러나서 오후 2시 정도에 오전 2시 정도에 이 당선 유력 전망이 나왔습니다. 새벽 2시요? 새벽 새벽 2시입니다. 2시. 네. 이번의 경우에도 8시까지 투표 시간이 늘어난 데다가 그리고 3자 구도로 치러지고는 있습니다만 이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 득표율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이 당선 유력 전망이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날 새벽까지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득표율에 따라서 일찍 이 당선 윤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